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서울과 실내는 1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3칸인데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는 반대로 11칸에 가서 실내가 있으면은 이 평면 지도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딱 시차 11시간 부근에 칠레가 있었고요. 칠레의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호주의 시드니와 칠레의 산티아고는 거리가 평면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인데 이 비행 노선에서 비행 시간이 16시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한번 경유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유에 2시간 걸리고요. 시드니에서 미국 경유해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18시간의 비행시간이 나온다. 평면 지구에서는 이 거리는 절대 20시간 안쪽에서 나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경유까지 해서 갔는데 18시간밖에 안 걸렸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둥글다고 믿는 분들이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둥근 지구 모델에서 보면은 호주와 칠레와 남아공은 거리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호주에서 칠레를 가는 비행 시간입니다. 호주와 칠레와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아공과 호주와 비행 노선을 제가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호주고요. 남아공입니다. 홍콩 경유해서 가는 비행 노선이 있어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빠를 텐데 이 다이렉트 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있고요.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두바이까지 가서 이렇게 호주까지 가는 비행 경로가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고 왜 이렇게 빙글빙글 먼 산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평평한 지구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가 호주이고요. 남아공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칠레가 있겠죠. 먼저 두바이를 한번 봤습니다. 남아공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지극히 아주 정상적인 경로라고 판단이 되고요. 홍콩을 한번 봤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홍콩 갔다가 여기까지 거의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경로라고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아예 뭐 퍼펙트한 경로입니다. 그냥 여기서 일자로 쭉 가서 싱가포르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호주로 가는 이 노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평한 지구에서는 비행 노선이 합리적으로 짜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을 하셨고요. 둥근 지구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비행 노선이 짜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이렉트 노선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 노선이 없는데 호주에서 칠레까지는 다이렉트 노선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간혹가다 어쩌다가 한번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경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시드니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비행 노선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시드니에서 산티아고까지 다이렉트 노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이나 뭐 이런 때에 보면 다이렉트로 추울 때 우리나라가 그럴 때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요.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 때에는 어떻게 가냐면 주로 시드니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산티아고를 가고요. 또는 시드니에서 휴스턴을 경유해서 산티아고까지 갑니다. 이렇게 경유해서 갔을 때 이렇게 가나 시간은 이제 경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잡으니까요. 보통 한 18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니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산티아고 가는 거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둥근 지구에서는 봐줄 수가 있는데요. 휴스턴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드니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미국에 있는 휴스턴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산티아고까지 한참을 내려오느냐,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데요. 평평한 지구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평평한 지구에서는 시드니에서 휴스턴 경유를 해서 산티아고까지 퍼펙트 노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드니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도 있고요. 아무튼 평평한 지구에서는 노선을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뭐 퍼펙트 또는 합리적이다 나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경로가 나오는데요. 둥근 지구에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경로를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제가 평평한 지구에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를 경유해서 칠레까지 왔는데 시간이 18시간밖에 안 걸리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평평한 지도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정확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선을 놓고 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풍선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인공위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대신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하늘에 수도 없이 떠 있는 풍선과 바닷속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이 그걸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놓는 겁니다. 이 풍선은 어떤 비용도 저렴하고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오밀조밀하게 이제 많이 이제 풍선이 떠 있는데요. 보면은 뭐 그냥 끝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풍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10km 정도 고도에다가 띄워서 기류를 타고 이제 이게 풍선이 지구를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우리는 인공위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트 기류예요. 제트 기류인데 보통 제트 기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트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이 남반부 지역에는 그 남극 쪽이죠. 남극 가까운 지역 쪽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제트 기류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이 제트 기류를 타고 갔다가 올 때에는 그 위쪽에 있는 제트 기류를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트 기류는 계절 따라 위치가 조금씩 틀리고 바람의 속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평면 지구를 회전하는 기류가 있고, 남쪽에 내려가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류를 역행하면은 엔진이 터지기도 하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냥 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군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와 산티아고의 비밀은 바로 제트 기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트 기류는 초당 30m에서 초당 100m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트 기류를 타고 빨리 가는 것인데, 기류는 계절마다 틀리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계절별로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찾아보니까 시드니에서 산티아고까지 직항 노선이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항 노선에서 무려 4시간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산티아고에서 시드니까지 오는 직항 노선은 없습니다. 항상 경유를 하는데요. 갈 때보다 올 때가 평균 2시간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음속을 돌파하면 마 1이 됩니다. 심한 파공음이 들리고 속도는 약 1224km, 이것이 마 1입니다. 소닉 붐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고 소닉 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가는데 최대 7시간 정도 단축한 기록도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낡은 비행기로는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직항 노선이 아주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 기류가 이제 상층부와 하층부 기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현재 정보로는 남극에서 가까운 쪽에 제트 기류가 굉장히 심하고 유일하게 양방향으로 기류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기류를 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 노선에서 빠른 시간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기류에 관련된 정보가 확인이 되거나 또 관련 영상을 찾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시뮬레이션이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물론 둥근 지도겠죠. 둥근 지도를 놓고 제트